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델타형 변이 비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증상과 달리 기침과 콧물, 두통 등 일반 감기 증상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 서부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충남의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한 갖가지 대책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양산을 빌려주고 살수차를 운행하는 등 힘겹게 여름을 나고 있는 도심 속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예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호에 1280m 길이의 24인승 모노레일이 설치됩니다. 예산군은 80억 원을 투입해 내년 5월부터 모노레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최근 델타형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월 셋째 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델타형 변이가 검출된 비율은 48%로 전주보다 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는 근육통과 호흡곤란 등 기존 증상과 달리 기침과 콧물, 두통 등 일반 감기나 냉방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와 농수축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남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폭염 인명피해는 28일 기준 온열 질환자 54명, 사망자 1명입니다. 가축은 닭과 돼지 등 7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공주해성 과수원 3,200제곱미터가 작물이 햇빛에 데이는 일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산 피해는 없으며 현재 충남 서해안에는 고수원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폭염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전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네, 도심에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사람들에게 양산을 빌려주는가 하면 대형 살수차를 동원해 수시로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해미읍성. 사람들의 손엔 하나같이 양산이 들려 있습니다. 서산시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양심양산입니다. 출입구에 400여 개가 구비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해미읍성에 양심양산이 등장한 건 올해가 처음. 공간이 넓고 그늘이 적어 폭염 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해미읍성은 아시다시피 좀 넓고 나무가 그늘막이 좀 없어가지고 관람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양산 대여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를 10도가량 낮출 수 있고 자외선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가릴 만한 게 없는 방문객은 거의 다 찾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들어올 때 너무 더워가지고 나갈까 했는데 여기 양산 있는 거 보고 펴보니까 그래도 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차가 많이 다니는 한낮 도심은 뜨겁다 못해 펄펄 끓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건 에어커튼. 서산 지역 버스 승강장 7곳에서 20여 대가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머리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일부러 왔다 가거든요, 집에. 근데 여기 조금 앉아있으니까 너무 시원하네. 너무 시원해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엔 횡단보도 그늘막도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길을 걷다 이렇게 그늘막 안으로만 들어와도 흐르는 땀을 잠시나마 식힐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안에 그늘막을 70여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정오 이후엔 지자체마다 살수차 운행에 나섭니다. 하루 서너 차례 물을 뿌려 온도를 도로는 6도, 주변은 1.5도 정도 낮춥니다. 살수차는 미세먼지도 줄여져 일석이조입니다.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폭염, 더위와의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서부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28일 기준 보령댐 저수율은 32%로 평년의 63%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 보령댐 유역 강수량은 555mm로 예년의 76%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댐에서 방류하는 하천 용지 유지 용수는 하루 13,000톤 줄었으며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은 실제 사용량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할 경우 도수로 등 비상 연계 시설을 가동하고 용수를 추가 감량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6,800여 명입니다. 전문 의료 인력과 재난도우미는 하루에 한 번 이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확인합니다. 청양군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폭염 시 행동 요령을 문자로 발송하고 마을 방송으로 대처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폭염으로 인한 산림사업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시행합니다. 주요 대책 내용은 사업장 내 휴식 공간과 휴식 시간 제공, 폭염특보 발령과 같은 기상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작업 추진 등입니다. 또 폭염으로 인해 중지된 사업은 해당 기간만큼 준공 기한을 연장합니다. 지난해 전국 임업재해율은 전체 업종 평균 재해율보다 약 2배 높습니다. 예산군이 예당호 출렁다리와 연계한 모노레일 설치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군은 착수보고회를 열고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은 1280m 길이의 순환형으로 24인승 차량 3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전국 최초로 야간에도 운행될 전망입니다. 예산군은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내년 5월부터 모노레일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반갑지 않은 돌발 해충은 농업 현장과 산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홍성군이 10월 말까지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 활동을 진행합니다. 네, 홍성군 김두철 공원녹지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성군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장 김두철입니다. 네, 홍성군이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저희 홍성군은 가로수, 공원 등의 수목,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각종 산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말까지 1개 반 4명으로 구성된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예찰 및 발생 조사 등 방제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집중 방제 기간 동안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집중 방제 기간 동안 우리 군은 4,500만 원을 투입, 도로변, 공원, 유적지 등 산림지역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가로수 11,350분에 대한 집중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단 2명을 활용하여 상시 예방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흰불나방,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등 산림과 농작물에 공통으로 피해를 주는 해충에 대한 집중 방제로 산림 피해 최소화는 물론 산림 병해충 발생 조사와 병해충 관련 민원에 대해 현장 진단과 처방, 방제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개선책을 마련하여 홍성의 청정 산림을 지켜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읍면에서도 7,700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생활권 돌발 해충을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홍성군에서는 또 방제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우리 군은 학교 및 공원 등 생활권 주변 지역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민간 수목진료 전문가를 활용, 수목진료 필요성을 홍보하고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컨설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온 현상 등의 기후 변화로 산림 병해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해 산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산림을 지켜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두철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교역량 감소에도 서산 대산항에서 처리된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대산항 전체 물동량은 2,113만 4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 늘었습니다. 품목별 증가율은 석유 정제품이 25%로 가장 높았으며 화학공업 생산품, 유연탄, 원유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컨테이너 처리량은 19,000TEU로 지난해보다 46.8% 감소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작업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8일 오후 10시 46분쯤 서해안 운산면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253km 지점에서 승용차가 도로에 작업 중이던 40대 박모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박 씨는 1차로에 고깔 모양의 안전장비를 놓고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후보지 결정 시 당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당진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최창룡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서비스 로봇 규제 혁신을 위한 인증 체계 및 실증 환경 기반의 인프라 확보가 주된 사업 내용입니다. 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당진시에 위치한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국가로봇 테스트필드를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며 우리 당진시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성문산단 인이철도, 성문바다와 당진한 등 항만과 육상교통 인프라와 함께 산학융합 캠퍼스까지 갖춘 최고의 산업 입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정유와 기계, 디스플레이 등 수많은 대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국 쌀 생산량 1위의 규모의 농경지와 4개의 부두, 바다가 있어 로봇과 접목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테스트를 거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진시의 국가로봇 테스트필드가 구축되면 충북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대전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융합돼 충청권 미래산업의 전초기지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장은 당진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199km에 달하는 철탑을 보유하면서 전력 생산량 부분을 수도권에 제공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 등 기피 시설을 떠안으며 지역민의 희생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이번 사업 유치가 꼭 당진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내포혁신 플랫폼이 29일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 내포혁신 플랫폼은 각 분야의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협업하고 교류하는 복합 공간입니다. 건물에는 입주기관들의 사무공간이 있으며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와 다목적실도 마련됐습니다. 현재까지 충남자원봉사센터와 충남농업 6차 산업센터,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11개 기관과 단체가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행사와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